반갑습니다, 여러분. 남해대학 평생학습 과정 생활목공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준비물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톱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임새, 조합자입니다. 조합자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대패에 대해서도 잠깐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시범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 끌의 사용법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끌이 굉장히 좁은데요. 이 폭이 3mm입니다. 3mm.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바닥판으로 제공되는 합판입니다. 공구함의 바닥판이죠. 이 바닥판을 공구함을 구성하는 측면, 그리고 이것은 손잡이가 달리게 될 바로 이 측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부품들에 홈을 파서 끼워 넣을 겁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을 건데, 이 끼워 넣는 홈을 이 끌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홈을 다 판 부재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라도 이것을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전동 공구가 없을 때 어떻게 수공구로 가공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릴 2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드릴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이 드릴 날이죠. 드릴 날만 교체를 해서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 많이 불편합니다. 근데 드릴은 가격이 몇만 원씩 하는 데다가 싼 것들이 몇만 원씩, 그 다음에 좀 쓸만한 것들은 뭐 20만 원대로 호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있으시면 이렇게 날을 껴안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망치는, 작은 망치는 대패를 쓸 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날 조절할 때 쓰는 용도로 하는 건데, 이것은 정확히 대패를 위한 망치는 아닙니다. 대패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유리를 깰 때, 뾰족하게 유리를 깰 때, 아주 특정 부위를 탁탁 이렇게 깰 때 쓰는 용도로도 쓰고, 목공에서 쓸 때는 아주 뾰족한 부위에 잔잔한 못을 박는다거나 세공할 때 필요한 부분에 씁니다. 그리고 사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포는 이 반을 찢은 겁니다. 120번 사포인데, 이 숫자가 클수록 이 거칠기가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이 사포에 붙은 모래의, 이 숫자는 이 사포 뒷면에 붙은 모래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인치당 인치입니다. 이거는 1인치당 120개의 모래가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은 모래가 들어가려면 모래의 알갱이가 작아져야 되겠죠, 크기가.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은 숫자의 알갱이를 채우려면 알갱이가 커지면 되겠죠. 커지면 큰 알갱이는 그 안에 또 더 적은 숫자로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갱이가 커지면서 더 거칠어지는 겁니다. 낮은 숫자는 집성 판재를 사포질 하는 데는 거칠게, 집성 판재를 기본적으로 사포질 하는 데는 저는 120번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도화지를 준비했습니다. 겉표지 종이도 괜찮습니다. 스케치북의 속지도 괜찮고 겉장도 괜찮습니다. 나무를 먼저 가공하는 것보다 종이를 가공하는 것은 훨씬 쉽죠. 그리고 그런 종이는 가공하면서 실수하거나 망쳐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런 종이를 가지고 나무를 가공하기 전에 필요한 본을, 간단한 본을 만듭니다. 템플릿, 영어로는 템플릿이라는 거. 그 본을 따라서 선을 그리고 모양을 예측해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가공이 된 것을 일단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몇 개 정도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이렇게 각이 진 목재를 가져갈 겁니다. 강목이죠. 이걸 가져갈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직접 대패질을 해서 내가 둥글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대로 따라서 한번 둥글게 가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재료들과 준비물들을 가지고 공구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재는 지금 폭이 20cm, 200mm입니다. 200mm. 목공은 밀리미터로 이야기를 합니다. 밀리미터. 그리고 길이는, 제공되는 길이는 605mm. 605mm 혹은 610mm로 제공이 됩니다. 이것은 이 손잡이 부분이 꽂힐 이쪽 측판을 만들 겁니다. 긴 측판. 이것의 높이를 30cm, 즉 300mm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mm가 되는 부분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300mm 표시. 두 군데 표시를 하면 이만큼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질해서 자르실 때 많이 틀리지만 않으면, 삐뚤어지지만 않으면 잘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조합자를 우선 잘라야 될 선에 갖다 대십시오. 자, 이만큼의 여유는 양쪽으로 잠깐 무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300mm나 300 몇 mm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냥 가운데로 설정해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정반이 정확히 이 면에 닿아야 합니다. 이쪽 면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측면에 선을 긋습니다. 연필을 대고 선을 그으십시오. 왜냐하면 자를 먼저 대고 연필을 대면 선에서 약간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으면 여기에 맞게 템플릿을 만듭니다. 본을 만드는 것이죠. 그 모양에 맞게 이 종이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잘라버려도 됩니다. 잘라서 떼어내버리고 이것을 절반으로 접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둥글게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좋을지는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또 그려지겠지요. 이렇게 직접 그리셔도 되고, 이런 본을 이용해서 이런 접시 같은 사물을 이용해서 쉽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만들 공구함들은 저는 이 선을 선택해서 한번 다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쓸 기본적인 공구들이 이 선을 가공하기에는 적당한 공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완전히 가공하기에는 불편합니다. 굳이 이 선을 가공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동영상을 미리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런 모양의 템플릿을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혹은 템플릿 만들 종이나 이런 재료를 가져오시면 수업 시간에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 작품에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선을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양쪽에 우선 자르기 전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표시를 해 두십시오. 자, 이 표시가 나중에 가운데 부분을 확인하고 찾아야 될 경우에 기준이 되는 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해 나가면서 자르고 가공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이 선을 넘지 않게끔 자릅니다. 자, 점점 이렇게 잘라서 원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완전히 둥글지가 않죠.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대패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주겠습니다. 조금씩 뾰족뾰족한 이런 부분들은 대패를 이용해서 완전히 둥글게 가공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잘랐으면 이제 동그란 손잡이가 들어갈 구멍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꽂힐 구멍은 이 날을 이용해서 뚫겠습니다. 이 사이에 껴있는 나무들은 드릴에 박혀서 들어갈 깊이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뚫려서 들어가다가 이 나무에 닿아서 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깊이만 들어갈 수 있겠지요. 완전히 뚫어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재서 지금 280mm 높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표시해둔 이 점과 중심이 되도록 여기에 딱 중심 10cm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재를 이용해서 긋습니다. 이 정도만 선을 긋습니다. 완전히 그으면 지워야 되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중심선에 정확히 위치를 합니다. 점이 이 부분은 이미 잘라서 둥글기 때문에 둥근 점을 놓고 표시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직선이 보장되는 직선이 아직 남아있는 선에서 이 점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로 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시해둔 점에다가 다시 갖다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자, 이 선을 어깨너머로 이렇게 건너다 보면서 톱질을 해서 똑바로 내려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선을 보고 똑바로 선을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 준비된 부재들의 바닥에 홈을 만들 겁니다. 홈을 만들어서 바닥판이 될 합판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그을 때는 조합자로 치수를 조절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절해서 선을 그어야 할 부분에 대고 연필을 끝에 댄 다음에 똑같이 그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선을 긋는 방법은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우고 이 아래에 있는 손가락으로 정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대고 선을 따라 그으시면 똑바로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금무게를 사용해서 두 개의 금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금이 이어져 갑니다. 홈을 더 깊이 파고 싶다면 금을 더 깊이 그어주면 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섬유질들이 똑바로 자라지를 않습니다. 서로 꼬여서 밧줄처럼 서로 꼬여서 자라기 때문에 그 꼬여 있는 상태를 서로 끊어주지 않으면 깎아내야 될 부분이 깨끗하게 깎여지지 않고 뜯겨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칼로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작업은 이런 작은 문구용 칼로도 가능합니다.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턱이 져서 칼날이 밖으로 밀려나갈 위험도 적습니다. 절대 손가락이 칼날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칼날 앞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다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힘을 줘서 이렇게 밀 때는, 손과 어깨 힘만으로 이렇게 밀 때는 갑자기 깎여 나가다가 갑자기 다 깎이면서 칼이 확 밀려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 손으로 그 속도를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 칼날 앞으로 손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밀어내면서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칼날이 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다른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공구의 활용법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가장 간단한 도구로 홈을 파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두께로 홈을 파낼 수도 있습니다. 끌을 활용을 하면. 그리고 바닥판에 될 합판을 끼워 넣으면 됩니다. 손잡이를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패질을 하면서 원래 사각형이었던 강목을 팔각형으로 우선 만듭니다. 팔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16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 32각형으로 만들고 그렇게 점점 각진 부분을 깎아가면서 동그란 모양의 환봉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패로 계속 깎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끌로 이 끝부분만 이렇게 밀어서 깎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일정하게 깎아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동그랗게 깎아졌습니다. 나사못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끼웠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사못을 사용하는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은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반대쪽은, 이쪽은 잘 들어갑니다. 이쪽을 좀 더 깎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보다도 10mm 길게, 그리고 이 안쪽 치수의 길이보다도 각각 5mm씩 10mm가 길게 이렇게 자르면 되겠습니다. 꽉 끼워 맞춘 다음에 약 5mm 정도가 튀어나와 있으면 맞습니다. 자, 다음 장의 홈에 맞도록 맞춰 끼우면 되겠습니다. 구멍을 다시 뚫고 나사못을 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사못을 다 끼우고 나면 조립이 다 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들은 사포질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포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패로 살짝 깎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된 공구함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생활 목공 시간을 통해서 다 완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공구함이 항상 있어야만 작업대와 공구함을 통해서 사용하고 또 정리하고가 작품을 만드는 중에도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구함은 중요하니까 나한테 꼭 맞는 공구함 다 각자 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